안녕하십니까. FS 바다 출동팀과 함께하는 FS 바다 현장 리포트 김태갑입니다. 이번에는 FS 바다 출동팀 부천시 중동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출동은 어디로 잡았습니까? 완도군 여서도입니다. 예, 완도에 위치한 여서도로. 예, 예. 자, 여서도. 우리나라에 많은 포인트가 있는데 여서도로 잡은 이유가 있다면? 최근에 돌돔과 뱅에돔이 가장 조항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잡았습니다. 예, 돌돔과 뱅에돔. 예. 예. 자, 뱅에돔 낚시, 찌낚시는 많이 해봤는데 돌돔은 그렇게 많이 안 해봤거든요. 자, 돌돔 전문가이신 우리 사장님 모시고 지금 여서도에서 돌돔 낚시를 하는데 여서도의 돌돔 낚시의 패턴이 있다면 어떤 패턴을 하고 있습니까? 원투하고 민장대 맥낚시가 있습니다. 아, 원투 낚시와 민장대론 맥낚시. 예, 예. 지금 시기에 돌돔의 조항은 어떨까요? 요 근래 조항이 좀 좋았습니다. 아, 요번에 최근에 조항이 좋았다. 예, 예. 좀 기대가 되는데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서는 돌돔 낚시를 많이 해보셨습니까? 아니 처음입니다. 아, 처음이세요? 예, 그럼 찌낚시는 많이 해보셨는데. 예, 예. 아하. 그러면 돌돔 낚시를 배우시기 위해서 가시네요. 예. 그러면은 제자 되시고 사부님, 예. 예, 사부와 제자가 또 탄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례지만 연세가 어느 분이 더 연상이십니까? 아, 이쪽 분들. 아, 제자분이 연상이시고 사부가 예. 예. 아무래도 배우면은 나이가 상관없겠죠? 예. 예. 아무래도 이 돌돔, 뱅에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가 돌돔과 뱅에돔을 만나기 위해서 현장으로 출동하겠습니다. 출발! 웬만한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작은 섬 여서도. 하지만 어족 자원이 풍부해서 낚시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보물섬. 여서도를 향해서 출동팀이 출발했다. 완도항에서 배로 꼬박 1시간 반여를 달리면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여서리. 하지만 이러한 행정구역상의 이름과는 상관없이 낚시인들에게 섬은 항상 자신들의 고향. 오늘 여서도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하다. 최근 씨알 좋은 돌돔과 뱅에돔이 자주 나온다는 소문에 이곳 여서도를 찾은 꾼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 여름철에 비해 마리수 조과는 떨어지지만 요즘 같은 저수온기에 묵직한 돌돔의 손맛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꾼들에게는 즐거운 일이다. 기대 반, 설레임 반으로 포인트에 내리는 사람들. 굳이 감추려고 하지 않는 표정에서 여서도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이 그대로 드러난다. 지금부터 약 한 7, 8년 전에 처음에 낚시꾼이라고 이제 낚싯대를 가지고 외지에서 들어와가지고 낚시를 시작해갖고 이제 지금껏 쭉 이어져 왔는데 지금 그렇게 알려지기 시작한 건 불과 한 7, 8년 전 그 정도일 겁니다 아마. 그 정도로 해가지고 뭐 어종으로는 뭐 뱅에돔, 감성돔, 뭐 볼락, 열기, 참돔, 뭐 농어 대물들이 이제 속속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사람들 왕래가 잦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각종 이런 입소문이나 이런 게 나가지고 많이들 찾아오시는데 이제 뱅에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야간 낚시, 밤 낚시나 아니면 이제 아침 해 뜨기 전에 이제 그런 낚시를 많이 이용해가지고 이제 많이들 뽑아내시고 그다음에 돌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전에 한두 명씩 이렇게 돌돔 치시던 분이 있었는데 입소문이 나가지고 돌돔꾼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건 최근 2, 3년 전부터예요. 2, 3년 전부터 낚시 방법을 좀 달리 해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돌돔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들어옵니다. 돌돔 지금 이제 어종 중에 돌돔 같은 경우에는 이 벤치급 사이즈부터 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어탑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65cm까지 되어 있고 비공식적인 거죠. 어탑이 안 돼 있는 상태에 72cm까지 나온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뱅에돔 같은 경우에는 53 정도고 감성돔 같은 경우에는 53, 4 정도 그 정도 되물고 참돔은 메다급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어탑이나 근거 기록이 남아있는 건 돌돔뿐이에요 지금 현재. 나머지는 거의 다 비공식이고 공식적으로 어탑 같은 게 남아있는 건 돌돔뿐이에요. 최근 돌돔의 조항은 북서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북쪽이나 서쪽 포인트보다
남쪽과 동쪽 포인트가 더 활발하다. 특히 근래에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 이곳 큰 무생이 포인트. 하지만 오늘은 안타깝게도 바람이 심하게 부는 탓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다. 출동팀이 바람을 피해 들어간 포인트는 여서도 남쪽에 위치한 무네미 포인트. 그 중에서도 바람의 영향이 가장 적다는 안통 땅콩 포인트에서 돌돔과 뱅에돔을 공략해보기로 했다. 저희들이 이제 여서도에 도착했습니다. 막상 이게 와보고 섬을 한 바퀴 돌아봤는데 이게 상당히 안 좋네요. 예,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지금 섬을 한 바퀴 딱 돌아봤는데 네. 뭐 동풍하고 서풍하고 맞바람이 막 쳐갖고 도저히 낚시할 여건은 안 되고 유일하게 이 한 포인트만 지금 낚시할 수 있는 여건이 돼갖고 들어왔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곳 포인트가 지금 어떻게 되죠? 여기는 무네미 옆 땅콩이라고 합니다. 무네미 홈통 옆에 예, 예. 네, 땅콩. 예, 예. 오늘 보니까 이 도풍이 상당히 일어나가지고 아까 같이 한 바퀴 돌아봤지만 예, 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네요. 지금 수온 관계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아침만 새벽만 해도 13.5도 정도 나왔는데 네. 지금 좀 떨어져갖고 12.5도 정도. 지금 수온이 지금 계속 내려가고 네, 있네요.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평균 수온을 갖다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거기에 입질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수온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입질이 아주 약해지죠. 예. 근데 지금 이게 자리를 보아하니 이곳은 아무래도 이 낚시 패턴이 전형적인 돌돔 포인트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돌돔 포인트인데 지금 수온 때문에 지금 상당히 큰 관건이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기에는 돌돔 포인트가 그래도 저쪽에서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예, 예. 지금 벌써 사람이 지금 다 내렸지 않습니까? 좁은 포인트에서. 예, 예. 그래도 아무튼 뭐 좋은 포인트에서라도 또 수온도 안 좋고 예, 예. 일기가 안 좋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보죠. 예, 열심히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저쪽에 돌돔도 좀 치시고. 예, 예. 저는 아무래도 이쪽 제일 바람이 안 부는 쪽에서 찌낚시 좀 해야겠습니다. 예. 예,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예. 바람을 피한다고 이곳저곳 포인트를 골라서 들어왔건만 이곳 땅콩 포인트 역시 바람이 만만치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물러설 수는 없는 일. 준비해간 참 갯지렁이를 정성스럽게 바늘에 끼우고 녀석들이 은신해 있을 만한 포인트를 향해 힘차게 캐스팅해본다. 여긴 좌측으로 해갖고 한 40m 정도 언툴 치면은 큰 여덟이 여러 개 있어갖고 그 여 밑을 공략하는 겁니다. 흔히 구멍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여 밑에 은신처를 찾는 거죠. 글쎄요, 뭐 물속에 뭐 여덟이 많이 잠져 있다 그럴까요? 그런 조건도 있고 수온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평균적으로는 유지하니까 돌돔이 많이 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황이요. 예, 오늘은 뭐 최악이네요. 상황이 아주. 바람이 불면 안 되는 이유가 돌돔 낚시는 이제 날씨가 아주 좋아야 파도도 잔잔하고 햇빛도 짱짱 쪄야만이 그 입질이 활발합니다. 어제 파악하기로 예, 어심 파악하기도 좋고요. 지금 채비는 쿠션 고모, 핀돌에 1호, 그리고 1호에다가 핀돌에 8호를 갖다 해갖고 유동식 채비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유동식 채비의 장점이라면은 걸렸을 때도 쉽게 빠져나오고 그리고 입질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강하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비를 했습니다. 뭐 오늘 뭐 이 상황에서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수심이 좀 깊다 하니까 한 14, 15m? 그러니까 1호찌에다가 깊은 수심 때 좀 공략 좀 해보려고 하는데 글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했던가. 며칠 전만 해도 그렇게도 좋던 기상이 갑자기 심술이다. 출동팀의 출조를 시샘이라도 하듯 강한 바람이 불더니 더불어 바닷속 수온까지 떨어지고 말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닷속은 온통 잡어투성이다.
최대한으로 우회로. 계속 밀어넣는 게 올라가구만. 그래서 밀어놓고 남았을 때는 이걸 묶어주고요. 묶어주고. 이렇게 좀 들떨어져 나가게. 이런 식으로. 원투하는 방식은 여기를 잡고 가면서 나봐요. 줄을 당겨 놓고 잡고 제끼고 원투하면서 약 반 정도 날아갔을 때 손이 들어가야 돼요. 더군다가 서빙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반 정도 곡선의 회전력이 떨어지기 전에 손이 들어가야 손을 살짝 잡아줘야만이 회전력을 같이 죽여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가는 힘은 강한데 회전력은 강한데 안 잡았을 때는 나가는 속도는 떨어지고 계속 돌아가던 힘은 받아갖고 계속 날아가는데 백러시가 나니까 반 정도 곡선을 그렸을 때 살짝 잡아줘갖고 백러시를 방지를 해줘야 됩니다. 돌돔 낚시를 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캐스팅. 원하는 포인트에 정확하게 채비를 넣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본이다. 하지만 웬만큼 능숙한 사람이라도 조금만 방심하면 원줄이 릴에 꼬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오늘 처음 돌돔 낚시를 접하는 김영기 씨. 역시 빠져나가는 원줄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그만 원줄이 릴에 꼬여버리고 말았다. 경험이 없다 보니까요. 이렇게 얽히고 말았네요. 저수온기에 맛보는 짜릿한 돌돔 낚시. 비록 예상치 못한 바람에 수온까지 떨어졌지만 최선을 다해서 파이팅을 해보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녀석들이 즐거움을 선사할지 사뭇 궁금하다. 그 입질 좀 올까요? 글쎄요. 열심히 해봐야죠. 이렇게 돌려주는 이유는 줄을 이제 처진 줄을 이제 평평하게 이제 펴주는 겁니다. 모두들 채비를 내리고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 그리고 언제 채비를 거두느냐 하는 선택만이 남았다. As we walk this land, side by side, hand in hand, I know that some clouds may pass, but if we hold on tight and love with all our might, then the thorns in our life will never last. May sometimes be unpaved. 채비를 내리고 한참의 시간이 흘러도 낚시인의 존재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그저 침묵으로만 일관하는 바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답답하기만 한데 지금 제가 어제 그 수온을 체크를 했었는데 수온이 약 한 1.5도가 더 떨어졌습니다. 그 하루 전 수온보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고기들의 습성이 이 수온 차이가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높아지거나 하면은 활동성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영향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 조항 같은 경우에는 이 돌돔이 보통 5자 50에서 55 사이즈로 해가지고 한 포인트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한 7마리, 8마리까지 적게 나오면 한두 마리 조항이 이런 상태였고, 그 다음에 날씨라든가 이런 문제가 이제 협조가 된다면은 그 돌돔 포인트에 들어가지고 분명히 그 조과는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찌낚시로는 조항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찌낚시는 낱마리 조과뿐이었고 그렇게 뭐 큰 대물이라든가 이런 뭐 내비칠 만한 그런 조항은 별로 없었는데, 이제 돌돔이 아무래도 이제 많이 들어와가지고 돌돔을 많이 여기 했었는데, 돌돔 같은 경우에는 이 큰 무생이나 그 다음에 볼락개 쪽 멀개 그 야영자리, 멀개 야영자리로 칭하는데 멀개 야영자리, 그 다음에 번데기고 땅콩, 그 다음에 이쪽 동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동쪽에 말룡아 바더라고 이쪽 그 높은 해남나리 높은 자리라 그럽니다. 해남나리. 저희가 여기 섬에서 부를 때는 해남나리라고 부르는데 낚시하시는 분들이 그냥 해남나리 높은 자리 이렇게 칭하시더라고요. 해남나리 높은 자리. 이 정도고, 그다음 뱅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진이 그 복쟁이 개구석 이진이 안통 복쟁이 개구석에서 뱅해돔 대물들이 나왔었고, 저쪽에 성녀 안통에서 뱅해돔 대물들이 좀 비쳤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낚싯대에 드디어 신호가 왔다. 하지만 올라온 녀석은 작은 볼락 한 마리. 기대하던 돌돔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예, 저 홍문실 쓰다 보니까 볼락이 물었네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김성남 씨의 낚싯대에 신호가 왔다. 과연 어떤 녀석일런지. 야, 뭐가 물었어? 뭐가 물려? 이쪽 물려. 벤치. 올라온 녀석은 돌돔. 그러나 기대했던 크기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작은 녀석이다. 하지만 이런 악조건 속에서 녀석의 얼굴을 봤다는 것만으로도 아직 희망은 있어 보인다. 예, 너무 잖아요. 이거는 찌낚시에 딱 나오면 좋겠네요. 기대를 저버리고 연이어 올라오는 잡어들. 이번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쥐치다. 기다리는 돌돔은 모두 어디로 숨었는지 안타깝기만 한데. 입이 좁은데 이게 쥐치가 참 돌돔 낚시에 물다니 저도 의외입니다. 김성남 씨에게 다시 찾아온 입질. 한 마리 걸긴 걸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전보다도 더 작은 돌돔이다. 그저 민망하기만 한 김성남 씨. 애기 돌돔을 이내 바다로 돌려보내준다. 이번에는 옆에서 조용히 찌낚시를 하고 있던 김태갑 씨에게 입질이 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대상어가 아닌 망상어. 망상어입니다. 그래도 이 수원에 망상어가 올라오네요. 봐주세요. 예, 망상어예요. 예, 망상어 특징은 이제 알을 낳지 않고 배에서 이제 새끼를 다 키워가지고 밖으로 산란을 시키죠. 예. 그리고 김태갑 씨에게 다시 이어진 입질. 하지만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악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보지만 잡어의 입질만 이어질 뿐 그 결실이 너무나 허무하다. 노래미네요. 대상 어종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느낌이. 마음은 즐거운데 낚시는 어렵네요. 다른 포인트로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쪽 포인트로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바람이 점점 더 세질려나 어찔려나. 특히 눈에 보이는 건 표층을 뒤덮고 있는 학꽁치뿐.
급기야 학꽁치가 얼마나 있는지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하는데 바람은 바람대로 불고 학꽁치는 엄청 많습니다. 잡어가 도저히 낚시할 상황이 아니고 학꽁치가 얼마나 많은가 보여드릴게요. 잡어가 많을 때는 잡어 퇴치법, 잡어를 다 잡아낸 다음에 낚시하면 됩니다. 물에 뜰채를 담그고 슬쩍 떠올리기만 해도 뜰채 한가득 학꽁치가 올라오는 상황이다. 그냥 떠버립니다, 학꽁치. 야, 학꽁치도 학습이 돼가지고 뜰채를 대니까 피하네요. 역시 모든 동물들은 학습을 하니까. 아, 진짜 바람 만만치 않네요. 바람은 심하고 수온은 떨어지고 잡어는 많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걱정이 되네. 오후 들면서 바람은 더욱 심해지고 이내 출동팀은 일단 포인트에서 철수하고 다시 내일을 기약하기로 한다. 민박집으로 돌아온 출동팀을 반기는 건 학꽁치와 잡어회. 비록 짜릿한 손맛을 보지는 못했지만 고소하고 신선한 입맛이라도 보라고 민박집 주인이 손수 준비해준 특별 만찬이다. 바다에서도 지겹도록 보았던 학꽁치. 하지만 이렇게 회로 만나면 더없이 반갑고 맛있는 별미다. 현지에서 바로 먹는 신선함이 첫 번째 맛의 비결이라면 이렇게 무릎을 맞대고 둘러앉은 가운데 표현하는 웃음과 정이 바로 두 번째 맛의 비결이 아닐까. 옛날 내가 살던 작은 동네엔 늘 50여 가구 100여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오순도순 살아가는 작은 섬 여서도에 오늘 4명의 창정을 더했다. 한두 사람 들고 나는 것도 표가 나는 작은 섬에서는 그 섬의 맛과 멋을 마음껏 즐기되 도에 넘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또한 낚시인들이 지켜야 할 일 중 하나일 것이다. 함께 웃다가 내 이름 그의 이름 서로 원통 나무에다 새겨넣었지. 딩동댕 울리는 나의 기타는 날 지난 날의 사랑 이야기, 아름답고 철모르던 지난 날의 슬픈 이야기. 딩동댕 딩동댕 울린다. 지금 현재 여기서 그 관공서 포함해가지고 살고 있는 가구 수는 약 한 50가구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인구수는 약 한 150명 정도. 가구 수에 보통 보면 한 가구에 많이 있는 집, 2집 이상 있는 집이 없습니다. 보통 여기 다 나이 부신 그 노인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3-4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완도에서 출항하는 하계 때는 2시 50분, 동계 때는 2시 20분에 출항한 섬사랑 3호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가는 섬에 들어와가지고 나가는 편은 아침에 7시 50분에 여기서 완도로 출발합니다. 전기 여객선이 약 한 완도에서 출발하면 2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민박집 같은 경우에는 민박 시설이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편의 시설이겠죠. 편의 시설을 이제 제대로 갖춰놓고 하는 집은 2집 있습니다.
집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집들은 이제 들어오는 인원수가 많게 될 경우 그 집 주인한테 협조를 구해가지고 이 방들에서 이제 이렇게 일정한 금액을 내고 자기도 하고 그럽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여서도 이 바다를 끼고 있는 섬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육지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교통 편의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은 그래도 이 바다 상태라든가 아직 이 바닷물을 보면은 상당히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손이 때묻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자연 환경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날이 밝았지만 기상은 더욱 악화돼서 주의보가 내리기 직전 상황. 포인트에 들어갈 수조차 없게 된 출동팀은 아쉬운 마음에 일단 여서도 방파제를 공략해보기로 했다. 아, 진짜 일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지금 어제 우리가 도착해서 어제 한 폰트에서만 했었죠. 예, 예. 예. 뭐 거기서도 뭐 돌풍. 예, 돌풍을 계속 돌풍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옮겨봤지만 역시 거기도 예. 마찬가지고. 뭐 어제 도저히 낚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예. 그래서 일찍 철수해갖고 오늘 좀 나가보려고 했더니 오늘은 더 악화가 돼 있네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 또 지금 뭐 곧 있으면은 오늘 오후에 예, 오후에는 이제 폭풍주의보가 경보될 것 같고, 예. 뭐 이 상태에서는 낚시가 거의 불가능하네요. 그렇죠. 그럼 이런 원도권에 나왔을 때 지금 사실 이게 물론 이제 여가 삼아서 여행도 왔지만은 또 궁극적인 목적은 낚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포인트에 낚시를 못하면은 또 이거 원도권에서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이제 언덕권 같은 경우는 방파제도 상당한 조항이 나오기 때문에 네. 방파제 낚시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원도권이기 때문에 방파제는 어떤 인공 어초나 다름없죠. 예, 예, 맞습니다. 네. 오히려 이런 데서 그 좋은 조과도 올릴 수가 있고 예. 주의보 상황에서는. 또 특히 여기 여서도 방파제는 뱅이돔하고 돌돔이 또 잘 나옵니다. 근데 지금 방파제 바깥쪽으로는 도저히 낚시를 못 하겠어요. 예, 예. 바람이 원체 불고 낚싯대를 세울 수가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안쪽인 어떻게 좀 뭐 시청자가 보시기에는 너무 좀 야 이거 저것도 낚시나 하실란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요 안쪽에서 그 낚싯대를 들으면서 즐길 수 있다는 게 예, 예. 상당히 어쨌든 이 원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파제도 무시해서는 안 되군요. 그렇죠. 예,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이 방파제 안쪽으로 네. 뱅이돔 같은 조항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뱅에돔이. 예, 예. 그래도 여기 현지 가이드 하려는데 때가 맞으면은 뭐 하루에 뭐 100몇 마리도 잡아봤다고 예, 예, 이제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런 방파제에서 낚시한다고 우습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또 조항이 또 기대가 또 되는군요. 한번 또 지금 돌돔 하실 거죠? 예, 예. 저는 이쪽 안쪽에서 웬만한 바람을 피해서 저는 한번 뱅에돔 낚시를 한번 해보랍니다. 저는 바깥쪽으로 돌돔을 한번 예. 쳐보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비는 전형적인 뱅에돔 채비 하려고 그래요. 제로찌에다가 K 쿠션 달고 수심대를 조류가 그렇게 빠르진 않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도 충분히 바닥층까지 공략할 수 있어서 전층을 덮트는 전층조법으로 제로찌 가지고 사용할 겁니다. 어제 한번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어제도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요. 별 조항이 없었습니다. 오늘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질이 없네요. 작고기도 입질이 있는데 본격적인 입질이 안 들어와요 아직. 이 돌돔 낚시 매력이 있다면은 이제 뭐라 그럴까, 무슨 강한 파워, 힘, 뭐 그런 거죠 뭐. 심한 바람을 피해 방파제 안쪽을 공략하기로 한 김태갑 씨. 하지만 이곳 상황도 그리 좋지만은 않다. 한번 캐스팅해서 확인해 봤더니 수온이 많이 내려갔네요. 크릴이 상당히 차고, 그 다음 조류가 지금 우에서 좌로 흘러갑니다. 좌로 흘러가는데 지금 요 입구 부분에서 테트라포트 항쪽 안으로 흘러가는데 조류가 감아 돌아요. 그래서 가면서 바로 테트라포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멀리 캐스팅해서 조류가 안쪽으로
감아돌기 때문에 멀리 캐스팅해서 안쪽으로 슬슬 끄집는다는 기분으로 그런 조법을 좀 사용해 볼 것 같고, 밑밥 투척도 멀리 투척해서 테트라포트 앞쪽에 좀 밑밥이 좀 쌓이게끔 아마 그러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곳 여소도는 행정구역상으로 본다면은 완도군 청산면 여서리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펼쳐놓고 보시면은 위도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여소도가 위치한 곳이 어디냐면은 우리나라의 낚시 메카라고 할 수 있고 갯바위 낚시터의 최고로 꼽는 데가 우리나라 추자도입니다. 추자도는 제주도하고 우리 육지하고 중간에 위치해 있죠. 그 추자도를 위도선상으로 쭉 갔을 때 거문도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우리 그 해상 관광지로서 백도가 있고 그 거문도하고 바로 추자도하고 중간에 위치한 섬이 바로 여소도입니다. 그래서 이 여소도는 상당히 남바다권에 들어가요. 추자도나 거문도 같이 이런 남바다권에 들어가는 여소도로서 이곳의 그 낚시의 매력이라면은 쉽게 말해서 완도항에서 사선을 타고 들어와도 되고 그 다음에 여객선을 타고 들어와서 낚시를 즐길 수도 있지만은 사선을 타고 들어왔을 때에 하루 낚시, 아침 새벽에 출조해서 하루 낚시를 만끽하고 다시 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치 근거리권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낚시터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낚시로서 감성돔, 뱅에돔, 돌돔, 그래서 기타 어종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것.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게 여소도 이제 뱅에돔 낚시. 뭐 몇 해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각광을 받지 않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의 추자권보다 오히려 이곳에 뱅에돔이 더 자원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돼요. 그리고 이 한장 추자가 수온이 떨어져 있더라도 이곳 여소도는 수온이 상당히 높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여소도를 좋아하는 매니아들은 여소도를 꼭 찾고 또 여소도만을 또 고집하신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와가지고 이 기상이 그렇게 싹 좋지는 않아가지고 많은 포인트를 소개해 드리지는 못했지만은 이곳의 유명한 포인트로는 성녀라든가 그 다음에 큰 무생이, 작은 무생이, 이진이, 노루목, 해남나리, 아무튼 이 섬 전체가 다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이 섬 전체가 둥구스러 모양이죠. 그래서 이 전체가 포인트로서 뭐 뱅에돔, 돌돔, 감성돔, 그래서 어자원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스쿠버를 즐기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곳의 그 수중 세계가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아마 어느 분 이야기를 빌려보자면은 제주도도 가서 이렇게 수중 세계를 봤지만은 이 여소도 또한 거기에 빠지지 않고 더 아름다우면 아름다웠지 그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종들도 돌돔이고 뱅에돔이고 감성돔이고 이 대물급들이 상상도 못하는 대물급들이 수중세계에 그렇게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건 여소도도 앞으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조그만 마을이 형성되어 있지만은 이것도 하나의 그 관광 사업으로서 개발할 여지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갯바위 낚시에 이제 가장 또 큰 매력이 있다면은 이런 거예요. 물론 그 대상 어종을 잡아서 짜릿한 손맛도 있겠지만은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우리 도시권의 딱딱한 콘크리트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리고 그 한번 제가 그 인터넷 들어가서 그 통계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자료를 찾아봤는데 우리가 음이온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답니다. 첫째로 그 혈액의 그 정화작용을 하고, 그래서 만병의 병이 혈액에서 온다면은 이 혈액을 정화작용하는 게 음이온이 역할을 한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세포의 활성화 작용, 그 다음에 저항력 증가, 뭐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작용까지 음이온이 한다고 하니까 이 음이온이 상당히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데, 우리 사무실 공간 같은 경우 에어컨 있는 사무실 있죠. 이런 공간에서는 1평방제곱미터당 음이온이 0에서 25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주택, 가정집이죠. 주택의 실내를 보면은 이 음이온이 1평방제곱미터당 40에서 50 정도가 함유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녹지죠. 우리가 도시 속에 있는 가로수가 있는데 이런 데 가면은 음이온이 배로 뜁니다. 100에서
200. 그리고 우리가 등산을 많이 하죠. 교회 뭐 들놀이를 간다든가 또 등산을 하면서 산에 폭포수가 있는 또 물가 이런 데서는 음이온이 폭포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고 그냥 우리가 그 교외지 이런 교외지에서는 음이온이 5천에서 아마 한 5만 개 정도 제 기억으로는 그래야 됩니다. 5천에서 5만 개 정도가 일반 교외 우리 들놀이 정도 그리고 이제 등산을 하고 산속 깊숙이 들어가고 폭포수가 있는 그런 데서 우리가 음이온을 마셨을 때 이게 음이온이 1평방제곱미터당 5만에서 10만에서 50만 엄청난 숫자죠. 1평방제곱미터당 10만에서 50만의 이 음이온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마 등산을 하고 폭포수가 있는 데 가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고 건강에 좋은 것도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 갯바위에서 파도가 일렁이는 갯바위의 음이온은 바로 폭포수가 있고 산림하고 똑같은 숲속하고 똑같은 음이온이 10만에서 50만 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갯바위를 아마 많이 나가신 분들은 그걸 많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 갯바위 낚시가 우리 낚시인들한테는 상당하게 좋은 영향도 미치면서 건강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 저는 감히 권해드립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낚시를 떠나서라도 갯바위 오셔가지고 건강도 즐기시고 하시라고. 여서도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출발한 이번 출조. 하지만 갑작스런 기상 악화로 인해 제대로 낚시 한번 해보지 못하고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대했던 손맛을 보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그보다는 많은 분들에게 여서도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더욱 크다. 네, 어쩔 수 없이 또 이게 우리가 또 철수해야 할 또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예정은 하루 더 있기로 돼 있었는데 기상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철수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바다의 날씨는 알 수가 없죠. 예, 맞습니다. 뭐 우리가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예, 기상이 상당히 조항도 좋았고 기상도 좋았는데 뭐 폭풍주의보가 떨어진다니까 철수를 해야죠. 그래야죠. 어떤 자연을 우리는 어길 수는 없으니까. 예. 뭐 다음을 또 우리가 기약하면서 예. 뭐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철수를 해야겠습니다. 예.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출조길에 또 하나의 재미, 팔도 맛집 순례. 비록 제대로 된 손맛을 보지 못했다 해도 그대로 발길을 돌릴 수는 없는 일. 지금부터 남도 음식의 진수, 상다리가 휘어져라 차려진 남도 한정식을 맛볼까요? 이제 또 먹을 시간인데 지금요 우리가 지금 이게 한정식이죠. 예, 한정식입니다. 아무래도 음식 하면은 남도 음식이라고 얘기하죠. 그 남도에서도 이제 완도, 한정식. 한정식. 사실 우리가 한정식 먹으려면 상당히 좀 비싸지 않습니까? 여기는 5,000원이면 한 25, 6가지 정도를 나옵니다. 꽃게탕, 꽃게탕. 꽃게탕에 완도 특산품인 완도 김, 그다음에 꽁치구이, 오징어 젓갈, 그다음에 지금 이게 지금 감태라는 거죠? 감태. 그다음에 뭐 도라지 젓갈류, 그다음에 양념 꽃게장, 네? 석화 무침. 석화 무침. 그다음에 석화죠? 네. 홍어. 그다음에 또 민물새우 토화젓이라고 그죠? 네, 또 토화젓. 전라남도의 아주 특산품인. 그다음에 또 묵은 김치에. 야, 이거 상당히 이거 군침이 도는군요. 이렇게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많이 출조를 하시면서 음식을 또 많이 드셔볼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곳 음식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 군데 다녀봐도 이쪽 음식이 가장 맛있습니다. 남도 쪽에 깔끔하고. 예. 오늘 또 이게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또 아무래도 또 먹어봐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이 낚시도 즐겁지만은 이렇게 여행하는 길에 이런 또 이 값싸고 또 맛있는 한정식 꼭 한번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식 한번 하겠습니다. 맛있어. 이거 밥보다 반찬 먹으면 다 배워.
금댕이 젖에 자, 완도 김에 입맛 없을 때 젓가락 한 번씩 딱 먹으면 완전 입맛이 그냥 차지더라. 근데 의외로 젓가락 짜지 않고 맛있네요. 일반인들은 그 이름만 들어서는 얼른 떠올리지 못하는 섬 여서도. 하지만 우리 낚시인들 사이에서는 짜릿한 돌돔의 손맛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여서도다. 사계절 돌돔 낚시터 여서도. 그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줄 다음 기회를 기약해본다.